한편 제양공은 청나라에서 온 제족을 흔연히 영접했다. 제양공도 장차 사자를 청나라로 보내 친선하려던 참이었다. 신한 사람이 들어와 아랜다. 그간 정나라에선 고고미가 소공을 죽이고 공자미를 군위에 세웠다고 합니다. 이 말에 제족은 크게 놀라고 제양공은 대로했다. 생각대로 한다면 제양공은 곧 군사를 일으켜 정나라를 치고 싶었다. 그러나 머지않아 노원공 부부가 오기로 되어 있었다. 그는 무엇보다도 노원공 부부를 만나야만 했다. 그래서 제양공은 군사를 일으키지 않았다. 제양공은 노원공 부부를 영접하려 녹수로 갔다. 한편 문강은 친정나라인 제에서 사자가 영접을 오자 또 오라버니 생각이 간절해서 노원공을 졸랐다. 오래간만이니 친정도 댕겨올 겸 같이 갑시다. 아내를 사랑하는 노원공은 동행하기로 작정했다. 대부 신수가 간한다. 여자는 방에 있고 남자는 집에 있는 것이 옛부터 내려오는 제도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를 서로 어겨선 안 됩니다. 어기면 별난이 생깁니다. 여자가 한번 출가하면 부모가 살아 계셔야만 1년에 한 번씩 근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부인은 친정의 부모도 안 계시는데 오라버니에게 근친을 간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 노나라는 예법을 숭상하는 나라입니다. 어찌 법에 없는 행차를 할 수가 있습니까? 노왕공이 웃으며 대답한다. 과인이 이미 허락했으니 너무 예법만 따지지 말라. 노왕공 부부는 신수가 가나는 것도 듣지 않고 함께 떠났다. 노왕공 부부가 탄 수레가 녹수에 일렀을 때이다. 이미 제양공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 은근히 대하며 각기 다정한 인사를 나누고서는 즉시 법가로 출발했다. 그들은 제나라 토읍 임치에 일렀다. 노왕공은 주장왕의 명을 제양공에게 전했다. 그리고 그들은 혼사에 대해 서로 의논했다. 주의 왕이와 결혼하게 된 제양공은 이번 일을 조선해준 노원공에게 10분 감격했다. 잔치를 베풀고 노원공 부부를 크게 대접했다. 잔치가 파하자 제양공이 누이 동생 문강에게 청한다. 오래간만에 친정 나라에 왔으니 옛날 궁빈도 만나보고 싶겠지. 과인과 함께 궁으로 가자. 이리하여 제양공은 문강을 데리고 궁으로 갔다. 그러나 제양공이 미리 밀실을 만들어 뒀을 줄이야 누가 알았으리요. 그들은 궁중 밀실에서 술상을 벌리고 정을 폈다. 그들은 서로 바라보며 권커니 작커니 술잔을 들면서 각기 내가 내 사랑을 받고자 원하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드디어 그들은 천륜을 돌보지 않고 구차스런 짓을 했다. 사련에 돌려빠진 그들은 그날 밤 궁에서 함께 유숙했다. 이튿날 해가 서발이나 오르도록 그들은 서로 끼고 누워 있었다. 한편 노원공은 저사에서 싱겁게 하룻밤을 밝혔다. 노원공은 여러 가지 의심을 억제할 수가 없었다. 그가 사람을 궁으로 보내 말한다. 내 가서 자세히 알아보고 오너라.
이윽고 그 사람이 제궁에 갔다 와서 보고한다. 제후는 장가를 들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정비는 없으나 편궁에 연씨란 여자를 두었다는데 그 연씨는 대부 연칭의 종매라 합디다. 요즘 제후가 전혀 돌보지 않아서 그녀는 혼자 있다 합디다. 그런데 강부인은 어제 제후와 함께 궁으로 들어가 다만 오랜만에 남매의 정을 펴고 있을 뿐이라고 합디다. 다른 궁빈들은 잘 보이지 않더이다. 노안공이 속으로 생각한다. 필시 재미롭지 못한 일이 있었겠구나. 그러나 그는 체면상 제 내궁으로 들어가 볼 수도 없었다. 그가 여러 가지로 의심하면서 동정만 기다리던 참이었다. 수행해온 신하가 들어와서 아랜다. 국모가 내궁에서 나오시나이다. 노왕공은 언짢은 안색으로 문강이 들어서자 묻는다. 지난밤 내궁에서 누구와 함께 술을 마셨나뇨? 문강이 대답한다. 연비와 함께 마셨소이다. 언제 주석이 끝났느냐? 오래간만에 만났으므로 자연 얘기가 길었습니다. 달이 분장에 오른 걸 봤으니 밤새도록 제법 깊었던 듯 하외다. 그때 당신은 오라비도 함께 술을 마셨느냐? 우리 오라버니는 합석하지 않았소. 노안공이 빙그레 웃는다. 서로 남매의 정을 나누고 싶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있어 안 온 게구나. 문강이 새침해진다. 누가 아주 안 왔댑니까? 술 먹는 동안에 잠시 오셨다가 한 잔 권하시고 곧 가셨습니다. 그럼 주석이 파누 왜 내궁에서 나오지 않았느냐? 밤이 깊어 불편하기로 그냥 자고 왔지요. 그럼 어디서 잤느냐? 왜 이렇게 까다롭게 물으십니까? 내궁에 빈 방이 허다한데 어찌 잠잘 곳이 없겠습니까? 첩은 어렸을 때부터 서궁에서 자라났으므로 옛날에 거처하던 방에서 잤습니다. 왜 이렇도록 늦게 일어나 이제야 나왔느냐? 어젯밤에 술이 과해 일어나 빗질하고 나오다 보니 이렇게 됐구려. 노안공이 계속 묻는다. 누구와 함께 잤느냐? 궁녀들과 잤습니다. 내 오라비는 어디서 잤느냐? 문강이 자기도 모르는 결에 얼굴을 붉히면서 대꾸한다. 여동생이 오라버니 자는 곳을 어찌 안단 말이오. 참 별 웃은 소리를 다 듣겠네. 그래, 몹시 무서워서 오라비가 여동생 자는 것까지 지켜줬단 말이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고로 남녀 유별이다. 내 궁중에 머물러 남매가 함께 잤다는 걸 과인은 이미 다 알고 있구나. 거짓말 말아라. 문강은 연신 대꾸하면서도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었다. 이윽고 문강은 가진 넋두리를 다하며 울었다. 그러나 역시 속으로 10분 부끄러웠다. 노안공은 제 나라에서 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 분한 마음을 내색할 수도 없었다. 그는 즉시 사람을 제왕공에게 보내 귀국하겠다고 알렸다. 장차 그는 본국으로 돌아가 다시 문강을 다스릴 요량이었다. 한편 제왕공은 문강이 내궁에서 나간 후에도 마음을 놓지 못했다. 제왕공이 신복인 역사, 속지분녀를 불러 분부한다.
너는 뒤따라가서 노 부부가 서로 무슨 소리를 하나 엿듣고 오너라. 얼마 후 석지부녀는 돌아와 노왕공 부부가 싸우던 일을 소상히 보고했다. 그 보고를 듣고서는 재앙궁은 크게 놀랐다. 노가 결국 알게 될 줄은 짐작했지만 어찌 이렇듯 속히 탄로가 났을꼬. 조금 지나자 노왕궁이 보낸 사자가 들어왔다. 우리 주공께선 귀국하겠다고 하십니다. 재앙궁은 일이 누설되어 노왕궁이 귀국하려는 것이구나 하고 직각했다. 그는 우산에서 전송하는 잔치를 하기로 하고는 사자를 보내 노완공을 청했다. 노완공은 거절하기 뭐해서 수행은 신하를 거느리고 우산으로 갔다. 문강은 혼자 저사에서 속만 태웠다. 한편 재앙궁은 첫째 문강을 데려올 수도 없었다. 둘째로 노완공과 원수가 되는 것이 무서웠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어 그는 공자 팽생에게 지시했다. 너는 잔치가 끝나거든 노를 저사까지 전송하여라. 다만 노의 생명은 돌아가는 도중에서 요정을 내야 한다. 공자 팽생은 지난날 기나라를 칠 때 노나라 군사의 화살을 맞고 죽을 뻔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봉기하고 있었던 만큼 흔연히 응낙했다. 이날 우산 잔치는 참으로 성대했다. 노래와 춤이 끊일 새 없이 계속했다. 재영궁은 매우 은근한 표정을 지었다. 노왕궁은 머리만 숙이고 말이 없었다. 재영궁은 모든 대부에게 술잔을 돌리게 했다. 또 공안의 시에게도 분부했다. 술 두루미를 받들고 꿇어 앉아 노께 잔을 권하여라. 노완공은 심사가 울적했다. 그래서 궁아들이 바치는 술잔을 잡히는 대로 받아 마셨다. 그는 술로 괴로운 심정을 씻으렸다. 마침내 노왕궁은 부지 중에 되치했다. 잔치가 파하고 떠날 때 되치한 노완궁은 인사도 변변히 못했다. 공자 팽생은 노왕궁을 안아서 술에 태웠다. 이윽고 술에는 떠났다. 공자 팽생은 노완공과 함께 수레 속에 있었다. 공자 팽생은 깊이 골아떨어진 노완공을 노려봤다. 그리고 주먹으로 노완공의 옆구리를 힘껏 쥐어질렀다. 공자 팽생은 무서운 장수였다. 그의 주먹은 쇳덩어리나 다름없었다. 주먹 한 번에 노완공의 갈빗대는 으스러지고 오장이 터졌다. 노완공은 크게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서는 시뻘건 피를 쏟았다. 피는 술에 가득히 흘렀다. 공자 팽생이 술의 바깥을 내다보고는 어자에게 분부한다. 속히 수레를 돌려라. 노가 과도히 취하사 음식에 중독된 듯하다. 속히 성으로 들어가 주공께 알려야겠다. 수행원들은 수레 속에서 일어난 사건을 짐작했다. 그러나 감히 입 밖에 내어 말하는 자는 없었다. 사신이 시로써 이 일을 탄식한 것이 있다. 남녀 사이는 항상 분명해야 하나니 부부가 어찌하여 함께 국경을 넘어갔더냐. 그 당시 신수가 가나는 걸 들었던들 수레 속에서 목숨을 잃진 않았으리라. 재앙공은 노완공이
갑자기 죽었다는 보고를 받고는 슬픔을 가장하고 통곡했다. 그는 극진히 노안공을 염하고 즉시 입관시켰다. 그리고 사자를 노나라로 보내 참혹한 소식을 알렸다. 동시에 상녀를 호송하게 했다. 노안공을 따라 제나라에 갔던 신하들은 귀국해 임금이 수레 속에서 맞아 죽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대부 신수가 말한다. 나라에 하루라도 임금이 없지 못할지라. 신하들은 세자를 받들어 상사를 다스리기로 했다. 동시에 그들은 상차가 오기를 기다리는 즉위식을 거행하기로 했다. 공자 경부의 자는 맹이다. 그는 노안공의 서출 장자였다. 공자 경부가 팔을 걷어붙이며 말한다. 제후는 천륜을 어지럽혔소. 예 없는 그가 우리 군부를 살해한 것이오. 원컨대 나에게 용차 300승만 내주오. 즉시 제 나라를 쳐서 이 원수를 갚겠나이다. 대부 신수가 머리를 끄덕인다. 신수가 모사 시백과 비밀이 상의한다. 지금 제 나라를 쳐서 선군의 원수를 갚는 것이 어떻겠소? 시백이 머리를 흔든다. 이번 일은 뚜렷한 증거도 없거니와 서로 있다 할지라도 이웃 나라에까지 소문을 널리 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더구나 우리 노는 약하고 쟤는 강하오. 섣불리 쳤다가 도리어 이기지 못하면 우리의 수치만 더할 것인즉 그저 참는 것이 상책이오. 차라리 이번 사건에 대해 제 나라가 공자 팽생을 죽여 스스로 모든 나라에 변명하도록 이를 꾸밉시다. 잘만 하면 우리 뜻대로 제 나라를 움직일 수가 있을 것이오. 신수는 분노한 공자 경부를 겨우 진정시켰다. 그리고 그는 시백에게 제나라로 보낼 국서를 작성하게 했다. 세자는 상주의 몸임으로 제외하고 모든 대부의 명의로서 국서를 제나라에 보냈다. 그리고 노안공의 상녀를 영접하기로 했다. 한편 제양공은 노나라 사자가 바치는 국서를 받았다. 외신 신수 등은 제후 전하께 절하고 올리나이다. 우리 주공께서 천자의 명을 받고 감히 편히 있을 수 없어 귀국 혼사를 의론하고자 떠나신 후 돌아오지 않으시니 모든 백성들은 수레 안에서 변이 생긴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따질 것이 없어 우리나라는 천하 모든 나라 제후를 대할 면목이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 정컨대 군우는 팽생의 죄를 다스립시다. 제양공은 다 읽고 나서 즉시 사람을 보내 공자 팽생을 궁중으로 불렀다. 팽생은 스스로 공로를 자부하고 참못 거만스러이 궁으로 들어갔다. 제양공이 노나라 사자에게 보라는 듯이 언성을 높여 공자 팽생을 꾸짖는다. 노후께서 과도히 취하셨기에 과인이 너에게 잘 부축하여 수레에 모시라고 했는데 너는 어찌하여 잘 시중을 들지 않고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하였느냐. 제양공은 다시 좌우 사람들을 돌아보며 풍부했다. 냉큼 저놈을 결박지어 시장에 끌어다가 참하여라. 이 뜻밖의 소리에 공자 팽생이 큰 소리로 저주한다. 이놈 말 듣거라. 여동생과 관계하고 매부를 죽인 놈이 누구냐? 바로 내 놈이다. 무도하고 호남한 내가 이제 와서 도리어 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구나. 내 이제 하는 수 없어 죽는 다만 죽은 후인들 어찌 무심할 수 있겠느냐.
반드시 귀신이 되어 내 목숨을 얻으러 올 것이다. 재앙공은 차마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어 두 손으로 양편 귀를 틀어막았다. 보라, 저 모든 사람들이 웃고 있지 않는가. 재앙공은 공자 팽생을 죽이고는 즉시 사람을 주장왕에게 보내 감사하다는 뜻을 고하는 동시 혼례할 날짜를 통지했다. 일변 재앙공은 많은 사람을 노왕공 상녀에 딸려보냈다. 그러나 문강은 양심의 가책이 됐는지 노왕공의 상녀를 따라 가지 않고 그냥 제나라에 머물렀다. 한편 노나라 대부 신수는 세자를 모시고 교회에 나아가서 성군의 영구를 영접했다. 그리고 관 앞에서 예대로 세자는 상사를 다스린 후 군위에 올랐다. 그가 바로 노장공인 것이다. 신수, 전 손생, 공자 이, 공자 언, 조말 등 일반 무무 제시는 새로이 조정의 기강을 세웠다. 노장공의 서영, 공자 경부와 서동생 공자 아와 친동생 개우도 다 국정에 참여했다. 또 상사는 벼슬을 받았다. 노는 그 이듬해 개원했으니 이는 주장왕 4년 때의 일이다. 노장공이 모든 신하와 함께 상의한다. 재우는 장차 왕이와 결혼한다. 우리는 그 혼사를 돌봐줄 수도 없고 모르는 척할 수도 없게 됐다. 어찌하면 좋겠느냐. 시백에 아랜다. 우리나라에 3가지 수치가 있습니다. 주공은 아십니까? 3가지 수치란 무엇이냐? 시백에 차근차근 아랜다. 성군이 비록 세상을 떠나셨지만 지난날 형님인 은공을 죽이고 군위에 올랐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이에 다해서 다 좋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선군 부인이 아직 제 나라에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여러 가지로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둘째 수치입니다. 이제 제 나라는 우리와 원수며 더구나 지금 주공은 상제에 머무르 계시건만 제후의 혼사를 끝까지 봐줘야 되게 됐습니다. 즉 모르는 척하면 왕명을 거역하는 것이 되고 그렇다 하여 원수의 혼사를 끝까지 봐주면 곧 우리는 천하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3가지 수치입니다. 노장공이 앞으로 몸을 내밀며 묻는다. 이 3가지 수치를 어떻게 하면 면할 수 있소? 시백에 아랜다. 사람의 미움을 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먼저 자기가 아름다운 일을 해야 하며 사람의 의심을 사지 않으려면 반드시 자기 자신부터 믿어야 합니다. 비록 돌아가신 선군께서 군위에 계셨지만 형님 은공을 죽이고 임금이 됐기 때문에 아직 주왕의 정식 인준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왕위가 하가하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왕에게 청하여 선군의 군위를 인정받으십시오. 그래야만 선군께서는 아름답지 못한 누명을 저 세상에서나마 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1가지 수치는 덜게 됩니다. 다음은 선군 부인이 지금 제 나라에 있으니 마땅히 사람을 보내어 예의로서 모셔옵시오. 그래야만 주공은 효도에 어그러짐이 없고 둘째 수치를 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왕위와 제후의 이번 혼사를 끝까지 맡아서 보아주느냐 거절하느냐는 문제가 남습니다. 참으로 이 일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어찌 사람이 하는 일에 계책이 없겠습니까? 노장공이 묻는다. 그 계책을 말하오.
시백에 거침없이 대답한다. 제 나라로 시집가는 왕위를 위해서 관사를 하나 교회에 취읍시오. 그리고 상대부를 시켜 일단 왕위를 그 관사로 영접한 후 다시 제 나라까지 전송해 보냅시오. 그리고 주공은 상주의 몸이기 때문에 바깥 출입을 못하는 중이라고 합시오. 이러고 보면 위론 천자의 명을 거역한 것 없으며 아래론 제 나라 청을 거절한 것 없으며 또 우리나라는 우리 나라대로 체면을 유지하게 됩니다. 또 주공은 주공대로 상주로서의 예의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래야만 세 가지 수치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노정공이 찬탄한다. 신수가 말하기에 그대 지혜는 자기보다 뛰어난다고 하더니 과연 참말이구나. 마침내 노정공은 시백이 시키는 대로 했다. 예, 노나라 사자 전선생은 주나라로 가서 주장왕에게 왕위를 모시러 왔다고 했다. 그리고 겸해서 청했다. 보면과 규벽을 허락하사 세상을 떠난 우리 선군이 저 세상에서나마 영화롭도록 하여지이다. 주정왕은 죽은 노환공에게 군의를 승낙하려고 노나라에 사람을 보내기로 했다. 주공 흑견이 청한다. 신이 노나라에 갔다 오겠습니다. 조정일도 없지 않으니 경은 가지 마오. 주정왕은 허락하지 않고 그 대신 대부 영숙을 노나라로 보냈다. 원래 주장왕의 동생 왕자 극이 선왕의 총애를 받았다는 것은 이미 말한 바와 같다. 주공 흑견은 일찍이 선왕으로부터 임종 때 왕자 극에 대한 여러 가지 부탁을 받았던 것이다. 이를 알고 있는 주장왕은 혹 흑견이 딴 마음을 품고서 왜국과 사사로의 손을 잡고 왕자 극을 위한 당을 만들지는 않을까 의심하고는 노나라에 보내지 않았던 것이다. 흑견은 왕이 자기를 의심하는 걸 알고는 그날 밤으로 왕자 극을 찾아갔다. 흑견과 왕자 극은 그날 밤에 앞으로 왕위가 출가하는 기회를 이용해서 동지를 교합하고는 주장왕을 죽이기로 작정했다. 그러나 이 비밀은 대부 신백에 의해서 탄로되었다. 신백은 주장왕에게 그 역무를 밀고 했던 것이다. 그래서 흑견은 죽음을 당하고 왕자 극은 쫓겨나 연나라로 달아났다. 이는 다 다음 날의 이야기다. 한편 전선생은 왕위를 모시고 노나라를 격려하여 제나라까지 데려다 줬다. 그는 제나라에서 선군 부인 문강을 데리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사명까지 띠고 있었다. 제왕궁은 왕이와 혼례했다. 그러나 제왕궁은 여동생 문강을 노나라로 돌려보내기가 싫었다. 그러나 공론이 두려워서 하는 수 없이 허락했다. 이에 떠나는 문강과 보내는 제왕궁은 서로 소매를 잡고 부디 안녕히 있으라. 서로 또 만날 날이 있으리라. 하고 10,000번도 더 말했다. 문강은 제나라를 떠나 노나라로 가면서도 첫째는 오라버니 제왕궁을 잊을 수가 없었고 둘째는 천륜을 어기고 의리를 저버렸으므로 시집에 돌아갈 면목이 없었다. 그래서 쉴 줄 모르고 가만히 하는 수레가 원망스러웠다. 어느덧 수레는 작당에 일렀다. 문강은 깨끗한 행관이 길가에 섰는 풍경을 내다보고는 탄식했다. 이곳은 노나라도 아니며 제나라도 아니다.
바로 내가 살 곳이다. 문강은 따라온 사람들을 불렀다. 너희들은 노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라. 이 미망이는 한적한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노궁으로 돌아가기가 싫다. 나는 죽은 후라야 노나라에 돌아가겠다. 너희들은 돌아가서 지금 내가 한 말대로 전하거라. 이 보고를 받고 노장궁은 자기 어머니가 돌아올 면목이 없어 그러는 줄 알고는 죽고 땅에다 좋은 집을 짓고 문강을 영접하고 그곳에서 살게 했다. 이에 문강은 제나라와 노나라를 맘대로 왕래하며 세월을 보냈다. 노장궁은 추나 추동으로 사람을 보내 어머니 안부를 묻고는 모든 일을 돌봐줬다. 후세 사관은 이 일을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노장공과 문강의 관계를 논하기로 한다. 정리로서 말하면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이며 의리로서 말하면 아버지를 죽게 한 원수이다. 그러므로 문강이 노나라에 돌아갔다면 도리어 난처한 일이 많았을 것이다. 아들은 그 어머니가 제와 노 사이를 배회하게 두어뒀다. 그러므로 노장공은 겨우 부친과 모친에게 효도를 온전히 한 셈이다. 또 여몽이 시로써 이 일을 읊은 것이 있다. 남편을 죽이고 면목 없어 작당에 머물면서 땅을 받고 제, 노 두 나라 사이를 배회했도다. 만일 부끄러운 얼굴로 시집 나라에 돌아갔다면 노나라 임금은 어머니인 동시에 원수인 그녀를 어찌 했을까? 제양공이 자기의 혼사까지 주선해준 매부 노왕공을 죽였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를 무도한 임금이라고 비난했다. 제양공은 부끄러움을 견딜 수가 없어 즉시 왕이와 결혼했던 것이다. 그러나 백성들의 비난은 그치질 않았다. 제양공은 어떻게 하면 민심을 수습할 수가 있을까 하고 궁리했다. 이 그는 천하에 의리 있는 일을 몇 가지 해서는 세상의 심을 수습하려고 생각했다. 그가 착안한 것은 적나라에서 임금을 죽인 사건과 또 위나라에서 임금을 몰아낸 사건이었다. 이야말로 큰 문제였다. 그러나 위나라 공자 금모는 주장왕의 사이면서 자기도 또한 왕이와 결혼한 터였다. 그러므로 그는 금모를 건드리는 것은 어느 모르나 이롭지 못하다는 걸 알았다. 그는 먼저 적나라 죄를 다스리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했다. 반드시 갚고 제후들도 자기를 두려워하고 후원하리라 믿었다. 그러나 군사를 일으켰다가 만일 적나라에게 지는 날이면 이야말로 망신이며 낭패인 것이다. 그는 이리저리 궁리한 끝에 슬쩍 사자를 적나라에 보내 국소를 적나라 자미에게 바치게 하고 수제 땅에서 서로 회견하고 동맹을 맺자고 청했다. 한편 적나라 자미는 제나라 국서를 받고 크게 기뻐했다. 제후가 과인과 동맹을 맺자고 하니 앞으로 우리나라는 튼튼하게 태산 같으리라. 그는 장차 고금이와 제족을 데리고 제한군과 회견하기 위해 수지로 갈 작정이었다. 그러나 제족이 낌새를 눈치채자 병들었다 칭탈하고 생병을 앓으면서 신은 몸이 성치 못해 꼼짝 못하겠습니다. 하고 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원번이 제족의 집에 가서 묻는다. 새 주공이 이번에 제후와 동맹을 맺으려고 떠나게 됐소. 그대는 마땅히 따라가서 보자야 할 것이오. 그런데 어찌하여 이러고 누워만 있소?
제족은 찌푸리는지 웃는지 분간을 할 수 없는 표정을 짓는다. 원래 재우는 날카롭고 잔인한 사람입니다. 큰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이만큼 그는 항상 큰 야심을 품고 있지요. 더구나 우리나라 선군, 소공은 지난날 태자 때 제 나라에 가서 쳐들어오는 오랑캐를 무찔러준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 제 나라가 이번에 죽은 선군 소공의 생전 은혜를 잊을 리가 있겠습니까? 즉 소공을 죽인 우리나라에 지금 임금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더구나 큰 나라는 자고로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음흉한 법입니다. 그러므로 큰 나라가 자기네보다 못한 조그만 나라와 동맹을 맺자고 청할 땐 반드시 간특한 계책이 있기 마련입니다. 내 생각엔 이번엔 가기만 하면 임금과 신하가 다 도륙을 당할 것만 같습니다. 이 말을 듣자 원본이 다시 묻는다. 그대 말처럼 된다면 이 다음 정나라 주인은 누가 되겠습니까? 제족이 대답한다. 이 다음에 우리 정나라를 차지할 사람은 공자의지요. 그는 임금의 상호입니다. 지난날 선군 장공께서도 생전에 그런 말을 하신 바 있습니다. 원본이 웃으며 세상이 다 그대를 지혜 많은 사람이라고 하오. 참으로 그런지 아닌지 내 이번에 시험하리다. 하고 돌아갔다. 한편 제양공은 수지에서 정나라 자미와 회견할 날이 임박하자 떠나기 전에 왕자 성부와 관지부 두 장군을 불렀다. 이번에 수지에 가거든 그대들은 각기 자객을 100여 명씩 거느리고 과인 곁을 지켜라. 그리고 제양공은 석지 분녀에게도 분부했다. 그대는 항상 과인 바로 옆을 떠나지 말고 따라다녀라. 수일 후 제양공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수지로 갔다. 한편 정나라 자미는 고고미를 거느리고는 수지에 당도했다. 이에 정나라 자미는 맹서하는 단 위에 올라가서는 제양공과 서로 마주서서 예했다. 제양공의 총신 맹량이 피를 담은 그릇을 자미에게 바치며 무릎을 꿇고 청한다. 피를 바르소서. 이때 제양공은 맹량을 돌아보며 눈짓을 했다. 순간 맹량은 벌떡 일어났다. 동시에 제양공은 번개같이 자매의 손을 움켜 잡았다. 귀국의 선군 소공은 어째서 죽었느냐. 자매는 너무나 뜻밖이어서 벌벌 떨며 대답을 못했다. 이에 고고미가 대신 대답한다. 우리 성군은 병환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군우는 어찌하사 번거롭게 그런 걸 물으십니까? 제양공이 싸늘하게 비웃는다. 과인은 소공이 중제에 올리러 가다가 도중에서 도적에게 맞아 죽었다고 들었는데 어찌 병이라 하느냐? 고고미가 태연히 대답한다. 원래 한질이 있으신 터에 또 도적을 만나 놀라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양공이 다시 다잡아 묻는다. 소공이 행차했을 때 반드시 경비가 삼엄했을 텐데 도적들이 무슨 죄로 침범했을꼬? 고고미가 천연히 대답한다. 은연중 적자와 서자 사이에 전부터 바생이 있었습니다. 각기 사사로운 당이 있어 그들이 기회를 노리고 쳐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막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럼 그 도적들을 잡았느냐?
오늘날까지 각방으로 수탐했으나 아직 종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제왕공이 대로하며 큰 소리로 호령한다. 도적이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데 다시 무엇을 찾는단 말이냐. 내 국가의 벼슬에 있는 놈이 사사로운 원한으로 임금을 죽이고 그러고도 뻔뻔스레 과인 앞에서 함부로 주둥이를 놀리느냐. 과인이 오늘날 너의 선군을 위해서 원수를 갚아주리라. 장사야, 쾌히 이놈을 잡아내려라. 고검이는 변명할 여가도 없었다. 석지부녀는 범처럼 달려들어 고검이의 팔을 비틀어 올리고는 결박했다. 이를 보고 자미가 머리를 조아리며 애걸한다. 저는 이 일에 전혀 관계한 바 없습니다. 다만 고검이가 한 짓입니다. 목숨만 살려줍시오. 제왕공이 자미를 노려보며 호령한다. 너는 이번 일이 고검이의 소행이란 걸 번연히 알면서도 그 죄를 다스리지 않았구나. 내 여러 말 할 것 없다. 스스로 지하에 가서 변명하여라. 제왕공은 손을 쳐들었다. 동시에 왕자 성부와 관지부는 자객 100여 명을 거느리고는 일제히 단 위로 뛰어올라갔다. 비극의 칼이 자미의 몸을 난자했다. 즉석에서 표토성이가 되어 죽어 자빠진 자미를 보고는 적나라 수행관들은 파랗게 질렸다. 누가 감히 손을 놀릴 수 있으리요. 그들은 일시에 다 흩어져 달아났다. 이 제왕공이 고검이에게 말한다. 보아라, 너희 임금이 죽어 자빠졌다. 너는 오히려 살기를 바라느냐? 고검이가 대답한다. 내 스스로 나의 중한 죄를 모르는 바 아니다. 잔말 말고 어서 죽여라. 제왕공이 웃으며 대답한다. 내 너를 한 칼에 죽이겠으나 전에 옳지 못한 자들을 훈계하기 위해 우리나라로 데리고 가서 남문에서 차열하겠다. 차열이란 술에 5대에다 죄인의 머리와 사지를 비끄러매고 수레의 소를 매질하여 5 수레가 일시에 각기 움직이면 죄인의 목과 사지와 몸이 5 조각으로 찢어지는 형벌이다. 세속에서 말하는 바 오분신한 것으로서 중령 중에서도 극형에 속하는 것이다. 제왕공은 자기의 이번 의고를 널리 모든 나라 제후에게 선전하기 위해 일부러 이런 극형을 쓰기로 한 것이다. 이리하여 고검이는 제나라에 끌려가 남문에서 참혹한 죽음을 당했다. 이 제왕공은 고검이의 목을 남문 높이 걸게 하고 방까지 서서 붙이게 했다. 임금을 죽인 역신의 목을 보아라. 그는 이렇게 방을 써 붙이게 하고 일변 사람을 시켜 자미의 목과 시체를 동각 밖에다 끌어묻도록 했다. 그러고 사자를 정나라로 보냈다. 제나라 사자가 정나라에 가서 제왕공의 말을 전한다. 항상 주왕실은 역적하는 신하에 대해 형벌을 내리심이라. 너희 나라 고검이가 주모하고 소공을 죽인 후 제 맘대로 선군에 서동생 자미를 세웠기에 과인은 그동안 정나라 선군을 조상하지 못해서 항상 동분했었다. 이제 정나라를 위해 그들을 잡아주겠으니 너희들은 새로이 임금을 세우고 우리 제나라와 다시 우호를 맺도록 하여라. 제왕공의 말은 흡사 천자의 풍부처럼 거만했다. 이날 원본은 연신 차탄했다. 과연 제족은 앞날을 미리 아는 사람이구나. 내 그와 견줄 수가 없도다. 예, 정나라 모든 대부는 새로 임금 세울 일을 상의했다.
이때 숙첨이 의견을 말한다. 지난날 임금으로 있었던 여공이 지금 역성에 있소. 그를 모셔오면 어떻겠소? 제족이 반대한다. 왕에서 달아난 임금을 다시 모실 순 없소. 이는 거듭 종묘를 욕되게 하는 짓이요. 공자의를 군위에 모시는 것이 좋으리다. 예, 원본이 또한 찬성해서 결정을 보게 되었다. 드디어 모든 대부는 진나라에 도망가 있는 공자의를 영접해와서는 군위에 모셨다. 제족은 상부가 되고 숙첨은 중대부가 되고 원본은 하대부가 됐다. 자인은 즉위하자 나란 일을 제족에게 맡기고 백성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수리하고 사자를 제, 진, 모든 나라에 보내 수호했다. 또 그는 해마다 초나라에게 공물을 바치고 그 후로 초나라의 속국이 됐다. 이러는 바람에 여공은 기회를 노릴 수 없어 모든 희망이 수포로 돌아갔다. 청나라는 겨우 안정됐으나 다음 일은 어찌 될 것인지 또 화해를 보라.